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논란. 이건 귀가 막 양쪽 귀가 아주 그냥 솔깃합니다. 아하. 이게 이제 탈모는요. 네. 이게 거의 병입니다. 병. 이거 왜냐면요.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 대한 탈모 치료 학회에 따르면은 1,000만 명이 탈모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데 이게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20%. 이거 엄청난 거죠. 사실 젊은 층도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KBS 공채 30기 아나운서지만 네. 사실 KBS 흑채 1기 아나운서. 오, 원조시네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좀 비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보험이 적용된다니 우리 탈모인들에게 우리 전대협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자, 근데요. 급하네요.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슈가 된 거지 확정된 거는 아니다라고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탈모는 이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건보 적용에 대해서 이제 아젠다가 이제는 의제가 이제 나왔던 거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원형 탈모는 이제 질병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되지만은 이 미용 목적의 탈모 아니면은 이 노화로 인한 탈모 같은 경우에는 건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탈모 치료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용의 목적도 건보 적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분도 이제 나오고 있으나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실제 이제는 주무부처 장관은 이 건보 제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의견 제출이다. 확정된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탈모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탈모를 질병으로 보는지 아니면 미용으로 보는지 입장이 확 갈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당장 이 스튜디오에서도 입장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진짜예요. 예. 당 저는 이제 풍성하지만 저와 같이 사는 남편은 머리카락 하나에 정말 인생을 거는 사람이라 이 소식을 반가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솔직히 아내 입장에서 뭐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왜 이렇게 머리카락에 목숨을 걸지? 그럼 누구한테 재 보이려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미용이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거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게 왜 생존이야? 아니, 사실 뭐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해도 그 남자 뭐 괜찮아 키 크고 뭐 직장 좋아 그런데 머리가 없어 안 돼. 이게 선 볼 때도 힘듭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도 이게 자꾸 횡하면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개인으로 그 의견을 낼 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탈모에 대한 인식을 전 바꿔야 국민의 되는 거예요. 5분의 1이라니까 1,000만 탈모인. 아니 그러니까 괜찮다는 인식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먹어서 감기처럼 낫는 거면 할 수 있는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건보료로 지원을 해준다? 그럼 부담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야,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아니 어제 방송에서 김종현 아나운서가 매일 맥주 효모 챙겨 먹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벌써 약간 탈모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친애가 아무도 없는데 그냥 어머니가 머리에 뭘 많이 하니까 먹으라고 있길래 먹는 겁니다. 그래요? 지켜야 된다. 아니, 저는 반대파예요. 있을 때 지키셔야 돼요. 지켜야 있을 때. 돼요. 진짜. 그쵸.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평론가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대통령께서 사실 2022년 대선 때 그때 한번 얘기를 한번 했던 내용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 미용의 문제 아니면은 뭐 노화로 인한 탈모 부분에 대해서 건보 제정 이 얘기를 했을 때 20, 30대의 그 젊은 예비 탈모인 분들의 좀 인기가 굉장히 좀 많았었던 부분도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그 당시에 나왔던 내용이 비용이 한 1,000억 원 정도 더 줄 수 있다. 이게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보 재정에 대한 이제는 의구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미용의 목적 아니면은 뭐 노화로 인한 탈모도 만약에 치료의 목적으로도 건보 적용이 된다? 그럼 많은 분들이 탈모 약을 분명히 이제는 또 드실 겁니다.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꼭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건보 재정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수기 과정, 그러니까 전 국민의 또한 회의를 거쳐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논란이 좀 잠재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언제부터 도입됐을까요?
1989년 7월부터예요. 그래요. 그런데 1977년에는 이제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12년 만에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전 국민의 이제 건강보험화가 된 상황인데 미국도 있긴 있어요. 오바마 케어. 근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의료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독일은 무려 전 국민 의료보험 대상에 100년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가 불허하는 이런 건강보험 제도가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에 하나 이런 속도로라면 내년에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합니다. 5년 후 2030년이면 쌓았던 기금이 고갈됩니다. 그러면 2030년에는 병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100% 내야 해야 됩니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안 될까요? 되는데. 답은 하나예요. 빚내야 되네.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올리게 없습니다. 근데 현재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의 한 7%, 7.09%를 내고 있는데 회사가 절반 내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만에 하나 여기까지 탈모까지 건강보험에서 커버한다? 이렇게 되면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추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보건복지개혁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강보험 재정 위기, 고갈 위기인 상황에서 탈모라는 어떤 탈모 지원이 달콤한 사탕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후세 세대 미래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될 이제 보험료 청구서로 날아온다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탈모 때문에 그렇게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니 이게 참 다 해드리면 좋죠.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요.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건데 곳간이 좀 이렇게 넉넉질 못하다 보니까 이게 참 민감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의료비 관련해서 다음 뉴스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1, 2세대 실손보험 받은 보험금 빼고 되팔 수 있다. 이거 좀 의외하시어요.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을 다시 보험사에 되팔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나요? 네, 이것도 아까 우리 자막 봤었잖아요. 물음표가 딱 있습니다. 된다? 이렇게 있는데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재미입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3,600만 명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1세대와 2세대의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1, 2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높은 대신에 보장이 굉장히 넓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료 쇼핑에 나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에 좀 압박을 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해결하고자 정부가 재매입이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떠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요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까지 보험료를 1,000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지금 이제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손보험을 좀 썼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치료비로 쓴 거죠. 그러면 이제는 보험사가요. 그럼 나머지 700만 원을 주고 이 계약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1, 2세대 실손보험이 없어지고 이제 앞으로 나올 5세대라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이제 갈아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재매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다들 실손보험 많이 있으실 텐데 너무 건강하셔서 감사한 거죠. 병원 안 가서 보험료 나가는데 그 보험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텐데 오지랖을 부려보자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최고의 고객인 거잖아요. 근데 손해보는 제안 아닐까요? 이걸 왜 하시는 거죠? 보험사에서 나오셨나요? 이거를 왜 했을까? 누가 의견을 낸 거지, 이거를?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보험사가 낸 안은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실손보험 수령액을 보다 보면 전체 가입자의 9%가 실손보험금 80%를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1년에 365일 이상 병원 다니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습하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었어요. 있죠. 2022년 기준 2,200여 명이
일년에 365일 이상 갔고요. 하루에 14번 가신 분도 계세요. 하루에? 하루에 14번 병원을 갔어요. 부지런하시네. 도대체 뭐 하러 가셨을까요? 도수 치료. 약물이나 의사의 진단 너무했다. 없이 물리치료사들이 손으로 해주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장은 오래 묵힐수록 좋다고 과거에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커버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도수 치료나 고가 치료에 대해서 의사도 권하고 환자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 금융당국의 경우에는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손보험료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요인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의료 체계 왜곡을 이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심 끝에 낸 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실손보험은 이제 4세대가 운영되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기에 가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1세대와 초기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제 보험료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는 반면 모든 보장, 웬만한 보장은 다 사실상 이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말씀 주신 것처럼 헤비 유저들, 한마디로 이 가입자의 9%가 대부분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잉 의료가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5세대 실손보험에 이제는 좀 만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 5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좀 이런 구조가 있는데 중증 질환 중심으로 이제는 보장을 해주고요. 또한 이런 비급여라든지 비중증 같은 부분에는 자기 부담금이 좀 확대가 되고 또한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장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5세대 실손보험에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보장은 줄이는 대신에 말 그대로 보험료도 같이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